수심 5,800m. 인간이 발 딛기엔 너무 깊은 바다. 그곳에서 한국의 탐사선이 검은 진흙 한 줌을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중국이 쥐고 있던 히토류의 핵심이 숨겨져 있었다. 새로운 자원, 새로운 기회. 이 발견이 한국의 운명을 여러분, 바다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수심 100m, 햇빛이 희미해집니다. 500m, 이제 빛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1000m, 완전한 어둠입니다. 3000m, 잠수함도 버티기 힘든 깊이입니다. 그리고 5800m, 여기는 수압이 580기압, 손톱만 한 면적에 580kg이 누르는 곳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바다에 넣으면 꼭대기가 3km나 물속에 잠기는 깊이예요. 사람이 절대 갈 수 없는 세계, 영원한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암흑의 바다 밑에 지금 전 세계가 눈독 들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검은 진흙이라고 부릅니다. 이 진흙 한 줌이면 스마트폰 수백 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차 모터 수십 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F-35 전투기의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이 꽉 쥐고 있어서 전 세계가 발을 동동 구르는 그것, 바로 히토류입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놀라운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이 이 검은 진흙을 찾았습니다. 태평양 한복판 수심 5,800m에서요. 일본이 10년 넘게 공들인 그 자원을 한국이 공해에서 발견한 겁니다. 오늘은 1,777억 원짜리 한국 탐사선 탐해 3호가 태평양에서 벌이고 있는 새로운 대항해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전 세계가 바다 밑 진흙에 목숨을 거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자원 빈국의 운명을 뒤집으려 하는지 보이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눌러두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히토류가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히토류, 한자로 풀면 드물희, 흑토, 무리류, 말 그대로 드문 흙 종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히토류는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지구 어디에나 있어요. 그럼 왜 희귀하다고 할까요? 는 경제성입니다. 캘만큼 뭉쳐있는 곳이 드물고 분리하고 정제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처럼 덩어리로 안 나오고 다른 광물에 조금씩 섞여 있어서 추출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밀가루 한 톤에 설탕 1g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설탕만 골라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밀가루 맛은 하나도 안 바꾸면서요. 이게 히토류 추출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산업의 비타민입니다.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성능이 확 달라지는데 없으면 아예 만들 수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스마트폰. 이 안에 히토류가 여러 개 들어갑니다. 진동 모터에 네오디뮴, 스피커에 디스프로슘, 화면 색상을 내는데 유로듐, 터뷴, 전기차는요? 테슬라 모터에 들어가는 영구자석. 이거 히토류 없으면 못 만듭니다. 네오디뮴이랑 디스프로슘이 핵심이에요. 풍력 발전기 터빈에도, 병원 MRI 장비에도, 미사일 유도 장치에도 다 들어갑니다. 첨단 산업에서 히토류가 빠지면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토류도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가벼운 경히토류가 있고 무거운 중히토류가 있어요. 경히토류는 그나마 여러 나라에서 납니다. 문제는 중히토류예요. 전기차 모터 첨단 무기에 꼭 필요한 건 대부분 이 중히토토입니다. 가격도 경히토류의 10배 이상. 그리고 이 중히토류를 거의 전부 한 나라가 쥐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숫자 하나 보시겠어요?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 정제와 가공까지 합치면 90%. 사실상 중국이 전부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이 안 판다고 하면 전 세계 첨단 산업이 멈춥니다. 실제로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시계를 2010년으로 돌려보죠. 일본이랑 중국이 센카쿠 열도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끊어버렸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히토류 가격이 10배 넘게 뛰었습니다. 일본 산업계가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하이브리드 모터를 못 만들어서 생산 라인을 멈췄습니다. 소니는 스피커 부품 수급이 막혀서 신제품 출시를 연기했고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 있죠? 2021년 요소수 대란.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으니까 한국 물류가 마비될 뻔했잖아요.
히토류는 요소수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요소수 없으면 트럭이 멈추지만 히토류 없으면 반도체, 전기차, 미사일이 다 멈춰요. 지금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이 또 히토류를 무기로 쓸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필사적으로 중국 아닌 곳에서 히토류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냥 다른 나라 땅에서 캐면 되지 않나요? 사실 히토류는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미국, 호주, 브라질, 인도. 근데 왜 안 캘까요? 첫째, 환경 문제입니다. 히토류 정제할 때 방사성 물질이 나옵니다. 토륨이라는 건데 처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광산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자기 땅에서 캐는 걸 꺼립니다. 쉽게 말하면 내 뒷마당은 싫어 현상이죠. 둘째,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텅스텐 이야기했죠? 중국이 적자 감수하고 저가로 밀어붙여서 전 세계 광산을 다 문 닫게 만들었다고요. 히토류도 똑같습니다. 중국이 환경 규제 없이 막 캐니까 싸요. 다른 나라가 캐봤자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미국 마운틴 패스 광산이 1990년대까지 세계 최대였어요. 근데 중국이 저 공세 퍼부으니까 2002년에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다 밑입니다. 2011년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깜짝 놀랄 발표를 합니다. 태평양 바다 밑 진흙에서 고농도 히토류가 발견됐다. 그것도 육상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요. 첫째, 가장 비싼 중히토류 비율이 육상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둘째, 방사성 물질이 적습니다. 육상 히토류의 골칫거리였던 토륨이 해저에는 별로 없어요. 셋째, 형태가 진흙이에요. 바다 밑에 깔려 있어서 퍼내기만 하면 됩니다. 바위를 폭파하고 깨부수는 육상 채굴과 차원이 다르죠. 한마디로 꿈의 자원인 거예요. 이걸 처음 발견한 일본,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미나미토리시마, 일본 최동단 도쿄에서 1800km 떨어진 태평양 한복판의 작은 섬입니다. 사실 서위라기보다 바위에 가까워요.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바위가 왜 중요하냐면요. 영토가 있으면 주변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 수역, 줄여서 이지가 생깁니다. 내 바다니까 내 마음대로 자원을 캔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은 이 섬 주변 이지에서 엄청난 양의 해저 히토류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추산으로는 자기네 나라가 수백 년 쓸 히토류가 있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수십 6천 미터에서 진짜로 캐는 실험까지 시작했어요. 일본이 중국점을 깨겠다고 진지하게 덤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국은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태평양에 이의지가 없어요. 우리 바다는 동해, 서해, 남해 전부 다른 나라랑 마주보고 있어서 이의지도 좁습니다. 일본처럼 내 바다에서 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눈을 돌린 곳이 공해입니다. 공해는 아무 나라 것도 또 아닌 바다예요. 전체 해양의 3분의 2가 공해입니다. 국제해저기구라는 곳에서 관리하는데 인류 공동의 유산이란 개념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먼저 찾는 나라가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공해에서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면 그 지역에 대한 독점적 탐사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바다 밑 땅 따먹기인 거죠. 먼저 깃발 꽂는 나라가 임자입니다. 일본은 자기 땅에서 캐는 안전한 전략, 한국은 더 넓은 바다에서 찾는 도전적 전략. 그래서 한국이 공해로 나간 겁니다. 2024년 7월 14일 경남 진해항 거대한 배 한 척이 출항합니다. 탐해 3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운용하는 최첨단 물리탐사선입니다. 건조비용 1,777억 원, 규모 6,862톤급 1,777억 원이요. 이게 얼마냐면 서울 강남 아파트 30평짜리 100채까지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람 한 명 소개할게요. 박준용 박사 52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저광물자원연구센터장입니다. 30년간 바다 밑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박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10년 먼저 시작했지만
우리는 더 넓은 바다에서 더 좋은 곳을 찾을 겁니다. 늦게 출발한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탐해 3호의 핵심은 스트리머라는 장비입니다. 배 뒤로 길게 줄을 끌고 다녀요. 그 길이가 8.1km. 서울역에서 여의도까지 거리입니다. 이게 세계 최장급이에요. 이 줄에 648개의 센서가 달려 있어서 바다 밑 수천 미터 지층 구조를 3D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CT 촬영하듯이 바다 밑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탐사 능력, 한국 기술력의 결정체입니다. 근데 탐해 3호가 갑자기 나간 게 아닙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20년부터 4년간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태평양 전역 159개 해역에서 히토류 농도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리고 AI까지 동원했습니다. 4년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여기가 유망하다는 지점을 예측하게 한 거예요. 박준용 박사팀의 김서연 연구원, 34세. AI 예측 모델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떨렸어요. 4년 동안 모은 데이터로 AI를 훈련시켰는데 실제로 가서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서태평양 공해 일부 지역, 여기가 고농도 히토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AI가 찍은 겁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탐해 3호가 그 지점을 향해 출항한 겁니다. 진해에서 출항한 탐해 3호,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해서 서태평양 공해상에 도착합니다. 목표 지점의 수심은 약 5,800m. 그래서 탐해 3호는 피스톤 코어링이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거대한 빨대를 5,800m 아래로 내려서 바다 밑 진흙을 빨아올리는 거예요. 진공 흡입력을 이용해서 지층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채취합니다. 마치 케이크 샘플 뜨듯이 퇴적물의 단면을 고스란히 가져오는 거죠. 연구팀은 3개 지점을 선정했습니다. AI가 유망하다고 예측한 곳들이에요. 그리고 2025년 1월 15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결과를 발표합니다. 3개 지점 전부 적중했습니다. 최대 농도 3,100 포트/피미터, 평균 2,000 힌트/pm 이상.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육상 히토류 광산 평균이 수백 ppm 정도입니다. 2,000 포인트/pm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농도예요. 3,100 피트/pm이요. 육상 평균의 3에서 5배입니다. 게다가 비싼 중히토류 비율이 육상보다 2배 이상 높고 환경오염 걱정인 방사성 물질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AI가 예측한 3곳에서 전부 나왔다는 겁니다. 데이터 기반 탐사가 성공했다. AI 예측 기술이 검증됐다. 김서연 연구원이 결과를 확인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나왔을 때 손이 떨렸어요. 3곳 중 1곳만 나와도 성공인데 3곳 전부 적중이라니. AI가 진짜 일을 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히토류 찾았다가 아닙니다. 한국이 해저 자원 탐사 기술에서 세계적 수준에 올랐다는 증거예요. 4년간의 데이터 축적, AI 예측 기술, 1,777억 원짜리 최첨단 탐사선. 이 모든 게 맞물려서 나온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일본과 비교를 해볼게요. 일본은 자기네 EEZ에서 작업합니다. 장점은 독점적 권리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내 바다니까요. 단점은 그 범위 안에서만 캔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공해에서 작업합니다. 장점은 전 세계 해양의 3분의 2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점은 선점 경쟁이 있고 국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일본이 먼저 시작한 건 맞습니다. 2024년에 시험 채광까지 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전략을 택한 거예요. 공해라는 더 넓은 바다에서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공해에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면 국제해저기구에 독점적 탐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사실상 한국 해저 영토가 되는 거예요. 탐해 3호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2025년 4월 2차 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차 때 발견한 지역을 중심으로 탐사 밀도를 더 높여서 정밀한 자원 지도를 만들 계획이에요. 연구원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6년간 집중적으로 탐사를 진행합니다. 3D로 정확한 매장량 파악하고 히토류가 어떻게 쌓였는지 메커니즘 규명하고 AI 예측 기술 고도화하고 실제로 캔 수 있는지 경제성 평가까지.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만의 해저 자원 영토를 확보하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히토류는 첨단 산업의 필수 원료입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 없으면 못 만듭니다. 둘,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무기로 쓸 수 있는 카드예요. 셋, 해저 히토류는 육상보다 중리토두가 많고 환경 영향도 적은 꿈의 자원입니다. 넷, 한국 탐해 3호가 서태평양 공해에서 고농도 히토류를 발견했습니다. AI 예측 3곳 전부 적중이라는 쾌거입니다. 다섯, 앞으로 6년간 탐사를 통해 해저 자원 영토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1777억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국민 세금이에요. 하지만 중국의 히토류 독점이 깨지는 그날 이 투자는 몇 배, 몇십 배의 가치로 돌아올 것.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5,800m 심해에서 실제로 채굴하는 기술은 아직 누구도 완성하지 못했어요. 국제 규칙도 정해져야 하고 환경 영향 평가도 필요합니다.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첫 발을 뗐습니다. 자원 빈국 대한민국. 이제 바다 밑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텅스텐, 히토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리튬입니다. 하얀 금이라고 불리는 이 광물, 전기차 시대의 석유예요. 그런데 이 리튬이 한국 산골 마을에서 발견됐습니다. 삼성, LG, SK가 미친 듯이 찾는 하얀 금, 한국 땅에 있었던 겁니다. 다음 편에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경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비 경제학 이야기는 여기까지.